네, 오늘 시장 코스피 중심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특히 기관이 1,700억 원 이상 좀 사주게 되면서 계속해서 지수를 우상향시키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을 하기는 하는데 수급 상태가 코스피랑 반대죠.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동반 매도 상태에서 개인의 힘으로만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장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택규 전문가 만나보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네. 자, 지금 미국에서는 중간선거, 그리고 중요한 경제 지표, 이런 것들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 좀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전장, 키워드로 잡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더 가기 위해서라도 잠시 쉬자. 네. 자, 잠시 쉬는 의미가 더 가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일단 뭐 중간 선거만 하더라도 일단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것을 뭐 증시 상승 재료로 일단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뭐 유력한 투자 기관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 시장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1950년 이후로 중간 선거 치러진 해에 하락은 없었다. 그 상승이 11월부터 4월까지, 내년 4월까지는 대부분 다 이루어졌고, 뭐 11월, 그 다음에 12월, 1월, 이렇게 3개월 평균 상승률을 봤을 때 한 6 내지 9%는 시장이 상승했더라라고 하면서 과거 선거 이후 100% 상승장에 대부분 배팅하면서 시장은 좀 그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수 측면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조금은 한번 쉬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 상단은 어딜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차트 한번 보죠. 자, 이제 업종 차트입니다. 저는 뭐 코스닥은 안 봐요. 코스닥은 의미 없는 지수이기 때문에 일단 거래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의 위치, 어쩌보면 이제 2417, 뭐 2420, 이 자리는 근래에 들으면 이제 요때였죠. 6월 달에 한번 급락 나오고 올라갔다가 이제 저항받은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보고 1년 뒤를 넘어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2020년 엄청나게 상승을 주기 위해서 8월, 9월, 10월 무지하게 공방을 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고 언저리예요. 고점 점점 낮아지면서 요 마지막 달에 여기서 딱 지지에 저항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뚫으면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또 여기서 이제 한 템포 쉬게 되면 이 쉬는 건 한 뭐 60일 이평선까지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거고요. 안 쉬고 그냥 갈래라고 했던 그 윗단은 일단은 한 2550 여기 있지요. 여기 자리가 또 여기서 지지해줬고, 과거 여기에서도 한번 변곡을 주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크게 3개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 2550 아니면 조금 더 높게 보면 요 자리거든요. 그래서 2600까지 열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그냥 계속 갈 거니, 아니면은 내일 선거 끝나고 일정 부분 하락해주면서 그 다음날 CPI 발표했더니 그거 그닥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흔들어버리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오늘부터 한 2, 3일은 조금은 뭐랄까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 하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간선거 다음에 이 이벤트 이후에 통계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거의 이제 100% 확률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국내 증시에서 중요한 이 코스피 지지 라인들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장 강력한 펀치 한 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뭘 사야 되지? 오늘 뭐 카카오 관련된 뭐 카카오뱅크 또 뭐 카카오페이 막 7%, 8% 올라가고 그동안에 짓눌렀던 GS 베어링, GS 윈드 아니면 상강 M&T 뭐 이런 애들이 오늘은 조금 시장을 주도합니다. 결국 주도한다라는 건 뭘까요? 한번 그들의 뒤를 봤을 때 시장 갈 때 못 갔어요. 못 갔어. 그러면 낙폭과대, 저평가,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보자.
네. 자,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많이 밀렸다는 부분, 그리고 평가가 필요 이상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다가 실적까지 받쳐주는 교차점에 있는 종목을 고르자고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한번 거래소 상위 100개 종목을 한번 월봉을 하나씩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0여 개 정도가 정말 많이 하락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싼 종목이 많습니다. 지금 시장은 싼 맛에라도 올라가고 있어요. 싼 맛에. 지금 시장이 진짜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이 많니? 라고 했을 때 요건은 없어요. 그냥 요재료 좀 붙여서 올려가지고 또 요재로 붙여가지고 올려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매력은 싸다. 그리고 일단은 더 이상 악재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제가 이렇게 종목 봤더니 막 한국전력, LG생활건강, 하이브, 한국조선해양, 롯데지주, 현대차, 삼성물산, 코웨이르 한 30개 종목들이 있어요. 한번 몇 개 종목만 보더라도 뭐 얘 같은 경우 이제 한국전력이에요. 이 주가 한번 보세요. 이게 일봉도 아니고 월봉이에요. 63,700원짜리가 요즘 조금 반등해가지고 18,300원까지. 오늘 같은 날 얘가 올라간다. 왜 올라갈까?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는 낙폭과대 저평가 나름대로 수급도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일봉 놓고 딱 보면 얘 봐봐요. 완전 역배열이죠. 그럼 역배열에서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막 너무 많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60일 이평선까지. 그러면 아까 막 이야기했던 애들 보면은 대부분 요 언저리 왔거나 아니면 이 60일 이평선 밑에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시장이 더 갈 거야 라고 한다면 결국 밑에서 키 맞추기 하기 위해서 이런 애들이 쫄쫄쫄 일단은 60일 이평선까지 간다. 그리고 이제 60일 이평선에서 더 갈 애들은 거기서 이제 수급을 같이 봐야 돼. 어차피 대형주는 우리 개인이 올리는 게 아니죠. 기관, 외국인 이들의 수급을 보면서 들어온다. 근데 60일 평선에서 공방한다. 일정 보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그 자리는 얘가 하락한 자리에 그냥 상단까지 거기까지 목표가를 보면서 우리 이 시가총액 상위 100 종목들 이렇게 일봉 한번 보셔요. 그래가지고 다 역배열이지 뭐 당연히 역배열이에요. 그러면 60일 이평선 밑에 있는 애들은 일단 60일 이평선까지 보자. 근데 그 자리에서 보니까 수급도 괜찮네. 그러면 이전 고점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여기 시장이 계속 가야 돼요. 시장 못 가? 같이 못 가는 겁니다. 큰 종목들은. 그래서 시장이 일단 여기서 조정 주고 올라서 한 2,600까지 간다라면 이런 애들도 키 맞추기 하면서 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요한 이 종목을 골라야 되는 포인트들을 세 가지 정도로 좀 잡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 보니까 오늘 또 6시에 공개 방송을 좀 예정해 두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로 함께 하십니까? 네. 방금 이야기했던 거 연장선상에서 낙폭과대 종목 공략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저녁 6시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도 넉넉한 만큼 좀 알찬 시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키워드 원투펀치 최태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